여기 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어작용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여기 봐봐.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자, 몇 페이지냐면, 여기 뭐 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페이지. 자, 이거 뭐 인체 방어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체 방어작용. 자, 인체 방어작용은 크게 두 가지 방어작용이 있는데, 자, 먼저 1차 방어가 있고 2차 방어가 있어. 근데 1차하고 2차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시간이야.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1차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몇 차 방어를 해요? 2차 방어를 합니다. 그럼 2차 방어가 끝나면 그런 거 없어. 이제 3차는 없어, 얘들아. 그래서 1차 방어가 있고 2차 방어가 있는데 여기 한번 봐볼래? 1차 방어는 무슨 성 변형이라고 하냐면 선천성 변형이라고 해요. 선천성이 뜻이 뭐야? 선천성.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 면역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교실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면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고. 자, 여기 무슨 적이라고 돼 있니? 자, 비특이적의 반대말은 당연히 특이적이라는 뜻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어? 특별하다 그 말이야. 자, 얘는 특별하지 않은 면역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너 괴롭히지 마. 얘. 자, 무슨 면역이냐면, 잘 봐. 그 병원체를 알고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어때? 승현아? 그냥 막어. 얘가 무슨 병원체든 상관없이 막는 걸 우리 1차 방어라고 해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1차 방어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피부야. 여기 쭉 나와 있거든.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점막이라고 하죠. 피부하고 점막은 살짝 다르거든. 그러니까 점막은 뭐냐면 우리 코에 있는 점막이라든지 우리 식도 이런 거. 지금 이 교실에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니,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공기 중에도 세균이 많은 거 알지? 근데 우리가 공기를 막 들이마시고 있는데 세균이 왔다 갔다 해도 웬만하면 감염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입 안이라든지 코라든지 웬만하면 다 코팅이 되어 있거든. 그걸 이제 점막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점막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 민용아? 액체까지 있지. 침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이런 액체. 자, 바로 이제 설명 들어간다. 우리 침이나 눈물 같은 액체에 뭐가 있냐면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 효소 이름이 뭐냐면 밑줄. 자, 얘들아, 뭐? 여기 나와있죠? 야, 밑줄 그었냐?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 효소가 뭐를 파괴? 세균의 세포벽. 그 이름이 뭐니, 태훈아? 아까 기억날까 몰라. 이 세포벽 이름 한 번 더 적어줄까? 펩티도 글리칸. 이거 나온다는 얘기는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세포벽을 파괴해요. 이 침이라든지 눈물 이런 것들. 웬만하면 이거 다 파괴하는 이게 점액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균의 종류를 알고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대충 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무슨 작용을 하냐면 식균 작용을 하는 겁니다. 식균 방향. 저 식자가 무슨 식자야? 균을 어떻게 하겠다고? 먹겠다고. 그렇지. 누가 먹어? 백혈구가 먹어요. 그래서 특별히 식균 작용하는 백혈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대식세포라고 해요. 대식세포. 여기 식균 작용을 하는 거. 자, 알고 먹어, 모르고 먹어? 모르고 먹어. 그냥 오면 대충 내 거 아니네라 하면 다 처먹어. 자, 마지막이 뭐냐면 염증 반응이라고 하죠. 자, 염증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5가지가 있다는 거. 자, 1차 방어의 특징은 선천성이야. 저걸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돼. 무균실로 들어가야 돼. 저걸.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1차 방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이게 1차 방어. 피부, 점막, 점액, 식균, 염증. 자, 염증만 마무리 좀 해볼게요, 쌤이. 자, 이게 염증 반응입니다.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하죠. 자, 그림을 딱 보면 교과서에 컬러풀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가시에 찔렸어. 그럼 가시에 찔리면 상처를 통해 마디카솔 바르면 되면 될 것 같은데 후시딘이나. 자, 그 전에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 이 붉은색, 여기서는 붉은색으로 보인다. 뭐가 들어와? 병원체가 들어오지.
이제 안에 세균 내 감염이 들어간 겁니다. 이 세균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 병원체가 들어오면 여기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지. 이건 자주 나올 수 있는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주위 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방출을 해줘요. 그럼 얘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 히스타민이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확장을 시킨다는 얘기는 모세혈관이 구멍이 있거든. 그럼 그 구멍에 투과성을 높여가지고 백혈구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준규야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준우야 이거 봐봐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빠져나오면 이제 무슨 작용을 촉진해 줄까? 식균 작용을 촉진해 주겠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혈구가 막 빠져나와. 적혈구는 빠져나올 수 없어. 적혈구는 못 나와. 근데 백혈구만 빠져나와서 여기 봐봐 다 처먹고 있어. 이게 지금 식균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자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 있냐면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여기 염증 반응과 식균 작용이라는데 몇 가지 한번 써볼까? 첫 번째는 열이 발생해요. 발열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 발열. 그 다음 두 번째 부어오릅니다. 부종이 생긴다라고 두 글자로 선생님 맞춰보려고 하는데 붉어짐은 어쩔 수 없죠. 붉어짐, 레드라고 쓸 수 없어서 붉어짐. 그 다음에 통증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고름이 생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염증의 다섯 가지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걸 꼭 나온다 그거는 아니지만 그냥 대충 한번 써놓고 염증이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까지 설명한 건 다 몇 차 방어야? 1차 방어면서 선천성이면서 특별한 게 없어. 비특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알고 막는 게 아니라 그 병원체 종류나 걔 특성이나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발열, 부종, 붉어짐, 통증, 고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1차 방어. 1차 방어는 간단해. 자 2차 방어 가보자. 자 2차 방어는 이제 선천성이 아니라 뭐라 그래? 후천성이라고 하죠. 자 후천성. 여기 나와 있어.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 그 다음에 특이적 면역이다. 자, 그러면 이제 후천성 면역이 뭐가 있을까? 그럼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게요. 선생님은 피 검사를 한 달 전에도 한번 해봤거든. 병원에서 하라고 해서 뭐 피 검사 할 게 있어가지고 피 검사를 딱 하면 선생님이 이제 되게 개꿀인 건 뭐냐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 혈액에 항체가 있대. 그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게 뭐냐면 선생님은 죽을 때까지 B형 간염에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야. 왜? 이미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왜 생겼냐고? 너도 몰라. 누군가가 나한테 B형 간염 바이러스 줬겠지? 그런 거 있잖아. 김치찌개를 같이 먹었는데 내 입에 들어왔을지.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있는데 너네들은 있어 없어? 준우야? 피 검사 해봐. 근데 없을 가능성이 좀 많죠, 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후천성이라는 거는 이걸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항체, 여기 나왔잖아. 항체가 이렇게 생겼어. 자, 중요한 거는 항체는 세포냐? 아니야. 세포가 있다고 생긴 거 봤어? 자, 얘는 뭐냐면 그냥 단백질이야. 그냥 단백질이야. 조그만해. 세포보다 겁나 작아. 세균보다 작아. 이건 진짜 조그만해. 항체. 되게 작아. 항체 조그만해요. 정말 작아. 얘가 단백질 그냥 단백질이야. 단백질. 자, 이 항체는 굉장히 특이적이야, 얘들아. 항체하고 결합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 준용아? 항체하고 결합하는 물질은 뭐냐? 항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원은 또 뭐냐? 근데 여기서 잘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아, 항원은 병원체니? 병원체가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원은 병원체는 정확하게는 아니고 병원체에 붙어있는 또 얘도 뭐야? 단백질이야. 자, 그러면 이거 잠깐만 얘기해 볼게. 얘가 병원체야. 이게 병원체야. 병원체가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세균,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병원체면 요거 보이지? 이 노란 거. 자, 이런 노란 거, 이 별표 칠게. 이 노란 걸 뭐라 그래? 이게 항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병원체가 항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치? 왜? 항체가 병원체에 붙는 거지만 정확하게 하면 항원에 붙는 거야. 그러면 병원체는 얘들아 항원이 한 종류니 여러 종류니? 내가 그림 그렸잖아. 여러 종류야. 그래서 얘는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렸지만 뭐 실제로 이런 뭐 병원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병원체는 항체를 몇 개 만들 수 있어?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어. 여기에 결합하는 세모, 네모, 별표. 됐죠? 이게 항원하고 병원체를 구분하는 겁니다. 항원은 단백질. 어디에 붙어 있는? 병원체 겉에 붙어 있는 그 단백질을 부분을 항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항원이 병원체가 되게 것처럼 설명을 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정확한 의미는 다르지. 항체도 세포가 아니라는 거, 단백질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2차 방어를 설명하는 물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부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특별히 항원, 항체 반응의 무슨 성이라고 나와 있냐면 무슨 성이라고? 굉장히 특별하죠. 이 특이성은 뭐냐면 하나의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다른 말에는 얘기를 못했는데 이런 용어가 있어. 얘들아. 어때? 한 개의 항원은 얘들아 한 개의 항체하고 반응하는 걸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개소리야. 이게 헛소리라고. 무슨 한 개하고 한 개야. 얘들아 1대1로 만나는 거니? 아니야. 이 한 개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돼? 하나의 종류라고 얘기를 해야 돼. 한 종류의 항원은 한 종류의 항체하고 결합하는 걸 항원 항체. 야 민용아 여기 봐. 자 써놔야 돼. 한 개의 항원이 아니라 한 종류의 항원은 한 종류의 항체하고 결합한다. 이게 바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지. 자, 한 종류의 항원은 한 종류의 항체하고 결합한다. 됐죠? 한 종류의 항원은 한 종류의 항체하고 결합한다. 이게 항원 항체 반응. 그러면 여기 지금 봐봐. 여기 보면 가변 부위라고 돼 있지. 한마디로 뭐냐면 이 부위에 따라서 뭐가 결합할지 항체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얘 항체를 딱 봐봐. 지금 결합 부위가 몇 개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1대1이 아니야. 이렇게 두 개를 붙을 수 있다고. 항원 결합 부위가 두 개.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이게 있잖아. 이게 병원체잖아. 그럼 항체가 어떻게 붙는지 알아? 이렇게 붙어. Y자 항체가 막. 여러 개씩 붙어.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1대1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 1대 다수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수 대 다수가 붙을 수 있는 거라서 막 이렇게 붙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체가 막 붙어. 나중에 이게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수갑 같은 애들이야. 병원체 딱 붙잖아. 그럼 얘가 병원체가 꼼짝을 못하고 있으면 누가 와? 처먹는 놈. 대식세포가 와가지고 이걸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식균 작용을 촉진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병원체를 무력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항체가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해. 우리 몸에 항체가 빨리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항체가 많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죠. 자, 대충 이걸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면역 단백질이라고 하죠. 대표적 단백질입니다. 자, 뒤에 가서 이제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줄게. 지우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로 뭐냐면 2차 방어에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 자, 그림 보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지. 완전 개 중요합니다. 이거 완전 중요해.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봐볼까요, 이거? 자, 여기 보지, 항원. 병원체처럼 보입니다. 병원을 항원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항원처럼 보이는데 이 항원을, 이 단백질을 처먹지. 자, 이게 무슨 작용이야? 자, 이게 바로 식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식균은 몇 차 방어입니까? 1차 방어라고 합니다. 자, 1차 방어는 무슨 적이야? 비특이적 반응이야.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무슨 성 반응? 선천성 면역이면서 비특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천성이면서 비특이적. 미용아,
영상 보내줄 건데 조금만 알았지? 화이팅. 자, 식균작용이면서 1차 방어라고 합니다. 1차 방어. 자, 비팅이죠. 여기까지야. 끝. 자, 뭐가 끝이냐면 1차 방어가 끝난 거야. 자, 여기까지가 1차 방어가 끝난 거죠. 자, 여기까지가 1차 방어가 끝났습니다. 자, 이 대식세포가 아까는 식균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소화를 시켜. 봐봐. 이 덩어리를 다 그 안에서 이제 식세포,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그 세포 내 소기형이 있어. 그걸 다 쪼개.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봐. 이제 드디어 무슨 림프구가 있어? 보조 T 림프구라고 있죠. 보조 T. 자, 영어로 하면 이걸 뭐라냐면, 영어로 하면 이거를 헬퍼 T라고 하면 도와주는 애거든. 이 보조 T 림프구가 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적어놔. 이거를 항원 제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항원 제시. 얘는 항원 제시를 지금 받은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이 항원, 자, 이 무슨 항원이라고 할까? 선생님이 임의로 X라는 항원을 처먹었잖아. 그러면 먹을 때는 X인지 Y인지 모르고 처먹었잖아. 비특이적이었는데 얘를 먹고 나서 이거를 정보를 줘. 누구한테? 보조 T한테. 자, 그러면 이제 림프구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그 림프구에 대한 설명. 여기다 간략하게 조금 이따 한번 써본다. 림프구가 원래, 림프구는 백혈구야. 림프구는, 자, 이 림프구가 어디서 생성이 되는 줄 아니? 얘네들은 100% 골수에서 만듭니다. 얘는 골수에서 생성을 해요. 자, 근데 얘가, 자, 두 군데로 두 가지 종류로 바뀌어요. 하나는 T림프구가 되고 하나는 B림프구가 돼요. 근데 T가 되는 건 뭐냐면 골수에서 만들어졌지. 골수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몸에 가슴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샘에서 성숙 또는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거기서 바꿔요. 기능을 장착을 하는 곳이 바로 가슴샘이야. 거기, 그러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졌는데 가슴샘에서 성숙하면 T림프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골수에서 만들어졌잖아. 근데 그대로 골수에서 성숙을 하잖아. 그냥 B림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T림프구가 되고, 얘들아, 얘가 무슨 림프구가 돼요? B림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림프구, B림프구 이렇게 나눠져요. 자, T림프구, B림프구. 자, 외우기 좋게 선생님 좀 한번 얘기해볼까? 외우기 좋게. 가슴샘은 어디에 있냐면, 뭐 설명한들 뭐 외울 필요도 없어. 이 횡격막 있잖아. 폐하고 뭐 횡격막 밑에 어디 있대? 여기. 횡격막이 어딘지 모르잖아. 폐 몰라. 여기 근처에 있대. 여기에 가슴샘이 있어. 근데 우리 외우기 좋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티셔츠를 입었어. 어디에 입은 거야? 가슴 위에 입었어. 그러니까 외우면 돼. 그래서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 자, B림프구는 골 뜻이 뭐냐, 준우아? 골? 뼈잖아. 뼈를 영어로 뭐라 그래? 본이야. 그래서 이름이 B. 물론 T도, 자, 원래 뜻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원래 뜻은 이거야. 사이머스가 바로 가슴샘이라는 뜻이고, 얘가 원래 가슴샘이라는 뜻이고, 본 메로우 해가지고 얘가 골수라는 뜻인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용어야, 사실. T림프가 B림프. 근데 우리는 외울 때 뭐라고 해? 티셔츠를 가슴 위에 입었네 이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T림프구는 항상 가슴샘을 생각하면 되고, B림프구는 골수야. 본 메로우. 됐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T림프가 두 개로 바뀝니다. 뭐로요? 보조 T하고 독성 T로 또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림프구 또 바뀌지. 뭐로 바뀌어? 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어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바뀝니다. 자, 지금 이 세포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잖아, 얘들아. 저거를 통틀어서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백혈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혈구는 되게 종류가 많아. 심지어 앞에 있는 대식세포 있지? 백혈구야. 얘네들 다 백혈구야. 전부 다 백혈구의 한 종류야. 그러니까 백혈구는 그냥 총칭해서 하는 얘기야. 면역에 관여하는 우리 피 속에 있는 걔네들이 다 백혈구인데 이렇게 특별한 애들.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가볼까?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보조 T림프가 바로 뭘 하는 거냐면 정보를 먼저 받아, 준우야. 정보를 딱 받아서 누구를 독성하고 형질하고 기억을 항원 X에 대한 특별한 애들로 다 바꿔. 그럼 이 독성 T가 있죠. 자, 영어로 하면 이 독성 T를 뭐라고 하냐면 킬러 T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죽이는 놈이야. 암살자야. 킬러야. 죽여. 독성 T는. 그럼 누굴 죽이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얘들아, 병원체를 죽여. 틀려. 병원체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죽여? 여기 봐. 밑줄. 누굴 죽여?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거 이해 잘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뭐 좀비 영화, 워킹데드 그런 영화를 보잖아. 좀비에 걸리면 그러니까 좀비 자체를 치료를 하려고 하면 모가지를 베버려. 영화에서 보면 다 모가지 베버리잖아.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좀비도 감염이 돼서 좀비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원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뭐를 죽여? 이 독성 T는 내 세포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감염된 세포 자체를 너 회생 불가, 너 죽여. 얘가 하는 역할이 그거야.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가 독성 T림프가 병원체를 죽인다 하면 그 틀린 말이야. 병원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병원체에 감염된 그 세포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거 감염된 세포를 뭐 한다고? 제거하는 거야.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야. 표적이 세포야.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거지 병원체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제 선생님 한번 강조했고. 자, 이제 비림프구도 뭐 하는 거냐? 분화 촉진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형질세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항체를 만들어요. 실제로 항체가 좀 크기가 커 보이는데 실제로 더 작아. 이거보다 세포를 더 크게 그려야 돼. 그래서 형질세포는 곧 항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가 어떻게 되냐면 이 비림프구 일부가 기억세포로 바뀌어요. 자, 말 그대로 기억세포는 뭐 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얘는 지금 써먹는 게 아니라 언제 써먹어?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X 한 번 들어올 때는 못 써먹죠.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 이거 붉은색으로 박스 쳐볼까? 붉은색. 보이지? 이 붉은색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1차 침입시가 아니라 세컨드 침입시. 그래서 이걸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2차 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세컨드로 면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봐봐. 자, 이 붉은색을 제외하고 얘네 위들은 전부 다 몇 차 면역이 돼요? 전부 다 1차 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또 1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 나눕니다. 1차 면역과 2차 면역. 1차 면역은 1차 침입시. 근데 2차 면역을 딱 봐봐, 얘들아. 이 기억세포가 어떻게 돼?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 그냥 형질이 아니라 다량의 형질로 바뀌고 얘가 다량의 기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들아, 얘가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당연히 형질세포가 얘는 하나 있는데 얘는 몇 개야? 3개잖아. 실제로 더 많아. 항체 개수도 몇 개야? 훨씬 많아. 그래서 우리가 뭘 맞아? 병에 안 걸리려고? 백신 주사를 맞지. 그게 바로 이 목적이야. 2차 면역의 목적이죠. 미리 병에 걸리지 않고 이 기억세포를 미리 우리 몸에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백신 주사를 맞는 거야. 우리 코로나 때 백신 주사 맞아봤잖아, 너희들.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백신 주사를 만들어 내야 된다. 자, 요 과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차 방어, 그 다음에 2차 방어, 2차 방어에서 1차 면역, 2차 면역. 자, 마지막 선생님이 이 얘기만 해줄게. 제목. 그러니까 제목이란 말이야. 이 설명이 무슨 성 면역이래?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야. 뭐에 의한 면역이 전부 다? 써볼까? T세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 자체가 세포라서 이 세포가 하는 면역을 세포 성질을 가진 면역이라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죠. T세포에 의한 면역이다. 그럼 얘도 B세포가 아닌가? 아니야. 얘는 B세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항체가 하는 거야. 근데 항체는 단백질이라서. 근데 왜 이름이 체액이냐면
그거는 체액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혈액이라든지 림프액이라든지 조직액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름이 체액성 면역이야. 외우기 좋게 해볼게.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B라고 쓰면 되죠. 자, 너희들은 이제 B를 뭐라고 외우면 되냐면, 자, 원래 뜻은 아니야. 이해하기 좋게. 얘를 B를 바디라고 외워, 얘들아. 바디. 바디는 해석하면 뭐냐? 한 글자로 뭐라 그래? 몸 뭐야? 몸을 한자로 뭐라 그래? 신이라고 하지 말고 몸체. 이 체라고. 바디야. 그 다음 또 뭐야? 체액성 말고 또 뭐가 있어?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니까 비림프구는 애들아 무조건 뭐라고 하면 돼? 비림프구는 바디야. 체야. 항체, 체액성. 이렇게 외우면 돼. 알겠지? 요거를 체액성 면역이다. 자, 이 전체 과정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오는 학교가 없어. 100%야. 몇 개가 나오느냐, 어느 부분이 나올 거냐라는 문제지. 그래프로도 나오고, 이제 그래프는 이제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 거고. 됐죠? 이거는 무조건 별표.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세포속 면역은 T림프구,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 이 전체 과정이 2차 방어. 2차 방어에서도 1차 면역과 2차 면역. 자,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밑에 한번 가볼까? 자,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밑으로. 자, 밑으로. 자, 그래프를 하나 해석해 줄게. 항체 생성 곡선. 자, 항체 생성 곡선. 이렇게 나와 있지. 항체 생성 곡선.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봐봐. 여기 보면 항원 X가 첫 번째 침입을 했죠. 이걸 퍼스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항원 X가 들어와. 자, 여기 이제 시간이 뭐냐면 시간이 주지. 주가 이거 뭐냐면 1주, 2주, 3주 하는 거야. 원래 1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 그럼 선생님 표시를 해줄게. 항체가 바로 만들어져?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 좀 시간이 지나지. 며칠인 줄 아냐? 여기 쓰세요. 6 days. 얘들아, 6일 걸려. 항체 만드는데 며칠 걸려? 6일 정도 걸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6일 동안 뭐 하는 거야? 6일 동안 뭐 하는 거냐고? 병원체에 들어오지. 항원이 들어오잖아. 그럼 뭐야? 식균이. 대시기가 식균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누구한테 정보를 줘? 보조 T한테 정보를 줘. 그럼 보조 T가 활성화를 시켜. 그래서 형질을 만들어. 형질이 항체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6일 정도 걸려.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우리는 어때? 많이 아파. 힘들어 되게. 1차 방으로 이걸 다 막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뭘 만들어? 드디어 항체를 2차 방어를 시작하면서 그 병을 점점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지. 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체가 시간이 지나들면서 어때?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어. 자, 그런 다음에 4주차에 실험을 하는 거 4주차에 항원 X를 한 번 더 줍니다. 근데 Y는 다시 줘요. 둘 다. 그럼 당연히 얘는 Y 같은 경우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또 6일 걸리겠죠. 이걸 몇 차 면역이라고 해? 1차 면역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요? 얘는 두 번 들어왔기 때문에 몇 차 면역이야? 2차 면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원 X에 대해서만. 여기서 2차 면역이 일어나죠. 자,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줄게. 자, 그럼 대충 한번 봐봐. 자, 항체 농도가 몇 배 차이 나는 것 같아? Y축이 항체 농도인데, 현소가. 대략 4배래. 쟤는 진짜 넉넉히 4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항체가 한 10,000개 있으면, 10,000개 있으면 우리가 좀 힘들고, 한 40,000개 있으면 괜찮다. 그럴 것 같아? 겨우 4배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에 대한 측정값이 안 나타냈잖아. 근데 4배가 아니라 이게 10의 1승이고 얘가 10의 한 4승 정도 돼. 그러니까 실제로 4배가 아니지. 저거를 표현을 못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뭔지 알지? 그럼 그래프를 표현을 못해서 저 상대량을 농도를 상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0배 차이가 나. 1,000배, 10,000배. 그래야 우리가 병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거지. 병에 걸리지 않은 정도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 차이가 나. 그만큼 무슨 세포가 중요해?
기억세포가 중요한 거야. 그럼 물어볼게. 자, 이것도 너희들 문제 풀 때마다 물어볼 건데 이 시기에 자, 이 시기야. 아직 한창 1차 면역 중이지. 기억세포가 X에 대한 얘들아 기억세포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해야지. 왜? 이때 만들어 놓고 이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때 기억세포가 존재하는 거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이거 물어봐. 그러니까 기억세포는 언제 들어와? 첫 번째 침입 시에 이미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2차 침입 시에 그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지. 지체 없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 백신 주사를 만든 거라니까. 미리. 물론 백신 맞다가 조금 골로 갈 수도 있어요. 검증이 잘 안 되면. 혹시 친구 중에서 코로나 백신 맞고 좀 이상해지는 애들이 있어? 친구 가르치지 말고. 없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10대나 20대 뭐 경우는 없는데 2번 맞았어. 선생님도 2번 맞았어. 선생님도 2번 맞았는데 나도 주위에 선생님 주위에는 뭐 그 뭐라 할까 부작용이 없나 부작용 있는 사람이 가끔씩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 뭐 냄새가 안 맡긴 뭐 후각이 아예 뭐 안 된다든지 아니면 느닷없이 뭐 백혈병이 생긴다든지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지 거기까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 이게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너무 뭉개져가지고 너 코로나 몇 학년이었냐? 5, 6학년. 아 그것도 인생의 황금기인데. 아 왜냐면 선생님 인생의 황금기를 몇 가지 생각하면 초6이 인생의 황금기야. 아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기억에서 없어져도 돼. 4학년 5학년은 기억도 안 나. 나중에 크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딱 1학년하고 6학년만 생각나.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반도 생각 안 나고 친구도 생각 안 나. 근데 6학년 애들은 아직도 기억나.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중1, 2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중1은 조금 생각나는데 중3 애들이 조금 생각나고 그 다음 고1 때 좀 생각나고 고3은 되게 오래 가고 그러니까 고3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로 그냥 끝까지 가. 고등학교 동창이 돼. 물론 같은 반이 아니어도 동창이 되기도 하는데 물론 인생의 황금기는 대학교 1학년이야. 왜냐면 좀비로 살 수 있거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세상 그 다음 어덜트가 되는 첫 해. 뭔지 알지? 뭔가 이제 그 울타리가 다 없어지는 시기라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이제 기억이 많이 남지. 그때 인생 근데 진짜 제일 불쌍한 애들이 뭐냐면 코로나 때 대학교 1학년 때 코로나 항상 이렇게 창궐했을 때 1학년 애들이 제일 불쌍한 애들이지. 그런 애들이 제일 불쌍한 애들이고 선생님 생각했을 때 제일 개꿀인 애들이 뭐냐면 코로나 때 군대 간 애들. 완전 개꿀이지. 와 진짜. 왜냐면 군대에서 대부분 뭐 안 할 거 아니야. 군대는 원래 조직 생활이잖아. 근데 또 격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좋았을 거야. 군대 갔던 애들이 그냥 꽁으로 그냥 시간 보내다 오지 않았을까. 물론 걔네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선생님도 그 코로나 시기가 거의 지워져 버렸지. 학원도 되게 힘들었고 뭐 어쨌든 다음번에 오면 그냥 좀 편할 것 같아. 빨리 걸려버리지. 근데 또 그러면 또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매번 오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또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얘들아 항체가 존재하죠. 얘들아 항체가 존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되잖아. 어떤 시기에. 얘는 뭘 한다는 얘기야? 2차 방어를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뭘 하고 있다는 얘기야? 체액성 면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치? 이거는 체액성 면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냥 그렇게 봐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죠. 형질 세포가 존재한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100%는 아닙니다. 자, 이게 왜 100%가 아닌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얘는 형질세포가 존재하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얘들아 형질세포는 특별하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항원 X, 자 항체 X를 만들어내는 형질세포와 항체 Y를 만들어내는 형질세포는 당연히 다른 거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T림프구도 그렇고 B림프구도 그렇고 얘는 그 자체가 특별한 거야. 그 자체가 특이적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형질세포는 존재하지 않아. 딱 걔만 만들 수가 있어. 딱 걔만. 자, 뭐 요 정도? 요 정도.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 거의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데. 자, 이제 백신이 있죠. 백신 맞아봤잖아. 자, 백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 면역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세포의 생성이 이제 주 목적이긴 한데, 백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말로 말해볼게. 이거 뭐 엄청 나온다 그건 아니고,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지? 생은 뭐야? 백신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체가 아직 살아있어. 약화만 시킨 거야. 사백신은 죽여버린 거야. 병원성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생백신하고 사백신은 장단이 따로 있죠. 살아있는 백신은 위험해. 얘는 안전해. 얘는 효과가 좋아. 얘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독감 백신 맞으면 의사 선생님이 꼭 하는 말이 있지. 뭐라고 하니? 열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뭐냐면 너 병 걸릴 수 있어. 왜? 백신 넣어줬으니까. 그러면 타이레놀 드삼 나 몰라. 뭐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합 백신, 그 다음에 핵산 백신. 요즘에 핵산 백신이라고 하죠. 너희들 아까 현석이 너 2번 맞았다며. 선생님이 2번 맞았는데 코로나 백신이 얘들아 핵산 백신이야. 그러니까 아예 병원체나 항원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뭘 넣어줘? 그 항원은 단백질이잖아.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핵산, 유전물질을 넣어줘. 그럼 그 자체는 병원성이 없지. 물론 그걸 그냥 핵산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바이러스에 이제 껴서 줘. 물론 바이러스도 이제 병원성이 없는 거. 거기다 주잖아. 그러면 바이러스 자체가 숙주 안에서 증식을 할 수 있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뭐만 넣어줘? 자신의 유전물질만 넣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유전물질, 그 뭐를 만들 수 있어? 코로나 항원을 우리 몸에서 그냥 만들어버려. 그리고 갑자기 없던 항원이 생기니까 대시기가 어때? 그걸 처먹지. 처먹으면 그 정보를 누구한테 줘요? 보조 T한테 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내요. 여기 나왔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표적으로 이제 RNA,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얘는 mRNA 백신을 넣어주죠. mRNA 백신이라고 하죠. DNA는 백신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RNA 백신으로 넣어줘요. RNA 백신. DNA는 이제 거의 넣지 않고.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 왜냐면 RNA가 훨씬 더 효과적이어가지고. 그건 이유가 있는데, 근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는 대충 읽어만 봐도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여기 뭐 1차 방어, 2차 방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밑에다가 선생님 정리해 줄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야. 실제로 너희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비문학 같은 문제로 많이 나와. GA, GB, GC, GD, GE 해가지고 G를 여러 마리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제 물어본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위에서 얘기한 백신이야. 자, 백신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약화시키거나 죽인 항원을 넣어주는 거야. 목적이 뭐지? 이거 목적이 뭐야? 간단하게만 쓰면 2차 면역이 가능하게끔. 그럼 무슨 세포를 생성하는 거야? 자, 이걸 무슨 용이라고 하죠? 병 걸리기 전에 맞는 거니까 무슨 용이라고 해, 이거를? 우리 이거 예방용이라고 하지.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잖아. 이 단어가 계속 나와.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면역, 요즘은 청보다는 혈장으로 많이 나와. 이걸 이렇게 나와요. 면역 혈청주사 또는 면역 혈장 주사라고 합니다. 자, GA가 있어야 돼. G가 있어. G한테 병원체 X를 집어넣는다. 그럼 거기서 두 가지 물질을 추출해요. 하나는 기억세포, 하나는 뭘 빼? 혈장을 추출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혈장에 뭐가 들어있냐고. 자, 우리가 이 다음 페이지에 배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 우리의 혈액을 이렇게 시험관에 넣잖아. 그럼 두 개 층으로 나눠줘요. 자, 밑에는 무거워, 가벼워? 무겁지. 이게 바로 뭐냐면 혈구가 아래로 되고, 위에 걸 다 뭐라 그래? 물 같은 애들을 혈장 또는 혈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혈장과 혈청은 조금 달라. 혈장하고 혈청은 달라. 현재 우리는 혈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혈장 안에서 피브리노겐이라는 물질을 빼면 혈청이 돼요. 왜냐하면 혈장은 바로 굳어버리거든. 근데 피브리노겐을 빼면 굳지 않아. 응고가 되지 않는 그걸 혈청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왜 혈장 주사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자, 선생님이 이제 항체 얘기해 볼게. 얘들아, 항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지. 자, 항체는 세포니 아니니? 세포가 아니라고 했어. 세포보다 개 작다고 했잖아. 그러면 자, 밑에 있을까? 항체는 밑에 있어, 위에 있어? 그렇지.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혈장이라고 나오는 순간 얘는 너희들은 그냥 무슨 주사라고 생각하면 돼? 항체 주사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방어작용 문제를 풀 때 있잖아. 혈장을 빼서 누구한테 줬다라고 하면 다 뭐를 준 거야? 혈장이 아니라 항체를 준 거야. 현서가 내가 지금 내가는 아니고 네가 항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항체는 뭐가 있을 때만 필요해? 누구하고 결합하는 건데? 항원하고 결합을 해야 되잖아. 근데 네 몸에 현서가 네 몸에 항원이 없어. 근데 항체가 들어가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도대체 왜 들어가는 거야? 왜 이런 주사를 해? 얘는 이미 병에 걸린 거야. 이 사람이 이미 항원이 들어가서 되게 힘들 때 무슨 용으로? 치료용으로 적합하지. 그럼 빨리 회복을 하겠죠. 항체를 넣어주니까. 항체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혈장은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방용으로 쓰잘데기 없어. 기억세포 쓰잘데기 없어. 왜냐면 위에서 우리가 그래프 봤잖아. 시간 지나면 다 항체는 어떻게 돼? 사라져.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혈장은 그런 목적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그럼 혹시 기억세포를 추출해서 한번 주사해볼까? 그럼 만약에 G한테 X라는 항우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기억세포를 추출해. X에 대한 기억세포. 얘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실제로 얘는 무슨 용으로 가능해요? 예방용으로 가능하고 당연히 2차 면역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비문학으로 이거 문제 엄청 많아 모의고사로. 실제로 이것도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지. G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거든. 두 가지야. 기억세포하고 혈장, 혈청주사. 두 가지를 빼서 또 다른 G한테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넣겠어? 병원체를 또 넣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병원체가 뭐 해야 돼?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의미가 없다 얘들아. 병원체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게 뭐냐? 혈액형 한번 가봅시다. 혈액형.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자, 체액성 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액성 면역은 뭐에 의한 면역이야? 바디 외우면 되잖아. 원래는 이제 봄메로운데, 비림프구. 자, 여기 이제 그래프만 바로 보고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자, A에 대한 항체는 어떻게 됐어? 얘들아, A에 대한 항체는 이렇게 되고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면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2차 면역을 할 수 있어. 자, 2차 면역은 무슨 세포에 의한 거? 기억세포에 의한 거. 기억세포. 그치. 자, 근데 항체 B를 봐봐. 계속 항원 B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면역밖에 못했지. 이유는 뭐냐는 줄 아냐? 얘는 기억세포를 못 만들어. 왜 못 만드냐고 몰라. 그냥 그 설명은 나와 있어. B에 대한 기억세포는 생성되지 않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고. 됐죠? 이제 해석만 하면 됩니다. 자, 구간 1에는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합니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기억세포는 처음에 만들어져서 실제 2차 면역을 했잖아. 맞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구간 2에서 B에 대한 체액성 면역은 뭐만 있으면 돼? 항체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항체가 존재하잖아. 그 시기에. 자, 이제 세 번째 구간 3에서 A에 대한 특이적 면역은 뭐만 있으면 돼요? 항체만 있으면 하겠죠. 자, 또 하나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얘들아. 자, 1차 방어를 먼저 하지. 그치? 그 다음에 몇 차 면역을 해? 몇 차 면역에 2차 방어를 하잖아. 됐지? 근데 오해하지 마라. 1차 방어가 끝나면 2차 방어를 하는 게 아니야. 1차 방어는 끝까지 하는 거야.
왜? 항원항체 하면 그걸 또 식균이 또 처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1차 방어는 계속 하는 거야. 2차 방어는 나중에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방어가 2차, 그러니까 1차 방어는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고 2차를 하는 거야. 아, 그런 개념이 아니야. 1차는 한번 시작하면 끝. 그 다음에 2차,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 자, 혈액형에 따른 수혈 관계. 갑자기 혈액형이 나왔죠? 혈액형이. 자, 얘들아, 혈액형이 왜 나왔을까? 혈액형이 왜 나왔을까? 혈액형이. 갑자기 우리 면역 반응하는데 혈액형이 왜 나왔을까? 준범아, 무슨 형? 인정. 아니, 뭐가 인정이야? AB형이야. 현석이는 무슨 형이냐? A형이구나. 채영이는 무슨 형? 다 나왔다. O형만 나오면 돼. 누가 O형이냐? 아, 준호 O형이 나야. O형. 윤규는 무슨 형이냐? O형이고. B형, 그치. 태원이 AB형. AB형이 2명이나 있네? 원래 AB형이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7%, 8%, 9%,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네. 승현이는 무슨 형이냐? 너무 많은데. AB형 너무 많은데? 벌써 3명이야. 선생님 B형이야. 남자는 B형이지. 아니, 그런 거 없고.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지. 내가 해서. 근데 여기 혈액형이 왜 나온 거야? 너희들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않냐? AB형의 피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또라이가 아니라 그냥 안 돼. 피가 어떻게 돼? 굳어버린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 응집이라고 해. 자, 응집이 된다라고 해. 자, 여기다가 다시 응고라는 말을 쓰면 또 안 돼. 그건 틀린 말이야. 정확하게 이건 책에서 틀린 말이야. 응고가 아니라 응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 이유인즉슨 뭐냐면, 근데 왜 지금 혈액형이 나오냐면, 이게 바로 항원항체 반응을 해버리거든. 서로 다른 혈액에 피를 섞어버리잖아. 항원항체 반응을 해버려. 항원항체 반응이. 자, 우리가 혈액의 종류가 4가지가 있잖아. 4가지 있죠? 왜냐면 얘가 항원의 종류가 몇 개야?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A하고 B밖에 없잖아. 그럼 A형은 A라는 항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어디를 가지고 있냐면 위에 설명도 나와 있지만 적혈구 표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적혈구 표면에 항원이 있는데 A형은 A라는 항원을 가지고 있어. 당연히 B형은 B라는 항원을 가지고 있어. 자, AB형은 둘 다 있는 거야. O형은 왜 이름이 O야? 제로야. 없어. 매끈해. 자, 이걸 응집원이라고 합니다. 왜? 항원이라 하기 좀 그렇잖아. 병원체가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항체를 뭐라고 하냐? 응집소라고 해. 아까 기억나? 항체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어쭈구리? 장에 있다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게 피가 있어요. 여기 안에 뭐냐면 여기 안에 적혈구가 있어서 여기에 항원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응집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응집소, 장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혈장, 혈청이 바로 응집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부터 얘기해줄게. 사실 이 결론을 알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결론이야. A는 누구를 만나?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를 만나면 P가 응집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B는 누구를 만나겠냐? 당연히 베타를 만나면 B하고 베타를 만나면 응집이 됩니다. 됐죠? 자, 원래는 간단하네. 자, 그러면 A형이야, 얘들아. 아니, 선생님이 B형이야. 선생님이 B형인데 선생님 P에 베타가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가지고 있어? 알파를 갖는 거야. B형은 그래서 알파를 가져요. 자, A형은 알파를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A형은 뭐를 가져? 베타를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AB형은 뭘 가지면 돼, 안 돼?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없는 거야. 자, O형은 응집원이 없잖아.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응집원하고 응집소를 포함해
무조건 2개씩은 필요하죠. 2개씩 가져야 되거든. 이게. 자, 나중에는 이제 쌤이 얘기할게지만 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얘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뭐냐면 O형의 응집수는 어느 혈액형과 만나도 O형 빼고 전부 다 뭘 해? 응집을 할 수가 있어. 자, A병은 어느 누구하고 만나도 응집어는 자기 혈액형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응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A하고 B형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자, 얘들아, 한 식구 안에서 혈액형 4가지 타입이 다 나올 수 있니? 있어. 그거 저 주려고. 이 경우 가능하잖아.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B형이야. 그럼 자녀가 뭐가 나올 수 있어? O형 다 나올 수 있잖아.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어?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뭐가 나와? 가능하죠? 이거 외우고 있어라. 한 가족에서 다 모든 혈액형의 타입이 다 나올 수 있는 경우. 자, 이것도 문제 풀 때 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요 2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 약간 다른 용어가 있어요. 자, 항 무슨 혈청이래? A 혈청이래, 얘들아. 항 A 혈청. 그러니까 항이라는 뜻은 영어로 하면 엔타이야. A에 저항하는 혈청이니까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걸까? 알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지 않고 항 A 혈청이라고 나와.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알파는 A형이 가져, B형이 가져? 그렇지, B형이 가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B형이 가지는 혈청이라고 해서 B형 표준혈청이라는 단어를 쓰죠. 똑같은 말입니다. 써놔.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올지 몰라. B형 표준혈청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항 A혈청이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베타는 A형이 가져, B형이 가져? A형이 같죠. 그래서 얘는 A형이 가지는 표준혈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쓸 때 너희들은 여기다 크게 알파 쓰고 여기다 베타 쓰면 되죠.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를 먼저 표시를 해준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는데 당연히 A형은 어디에만 응집을 해요? 알파에만 응집하고 얘는 응집 안 하겠지. 자, B형은 베타에서만 응집하고 얘는 둘 다 응집하겠죠. 그다음 O형은 없으니까 응집을 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의 문제를 푸냐면 요거 기억, 니은, 디귿을, 리을을 다 가린 다음에 이 알파, 베타도 뭐라고 나와? 기억, 니은으로 해서 나올 거야. 아니면 가나. 얘가 가나다라면 얘가 기억, 니은 해가지고 이제 숨기면서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뭐 이 정도. 그 다음 뒤로 한번 가볼까? 자, 혈액형 마무리. 자, ABO식 혈액형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혈액형이 있어요? RH 혈액형도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봐보자. 근데 여기 이제 수열 관계가 있어요. 수열 관계.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피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거든. 봐, AB야. 예. 받기만 하고 아주 좋겠다. AB야. 받기만 해서 좋겠어. O형은 뭐야? O형. 준우야. O형 주기만 해야 돼.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피를. 여기 그 수혈해 본 사람 있어? 헌혈? 어제 한 명 있던데. 상명고 애가 여자인데 헌혈 한번 해봤다 하더라고. 생일 지나면 할 수 있지 않아? 헌혈? 헌혈할 때 자기 혈액형을 말할까 안 할까? 할 거 같아, 안 할 거 같아, 준범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너 네 혈액형 말했냐 했더니 말 안 한다고 하더라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물어보지 않을까? 니들 병신 취급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니들이 말한다고 그걸 믿어? 안 믿어? 절대 믿지 않아. 수혈자가 내가 만약에 그래. 그러니까 이거 뭐지? 준범이가 자기가 지가 AB형이야. 근데 O형이요 하면 그 사람이 오 하고 O 쓰고 그냥 저장할까? 큰일 나지. 큰일 나. 왜? 얘가 피가 AB형이잖아. 얘가 사이코패스야. 그 지 혈액형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걸 A형 피인데 O형이라고 적어놓은 다음에 이거를 O형한테 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혈액형 검사를 해야 돼, 다시.
이 사람 피 빼가지고 이게 일부 혈액형 검사를 따로 해야 돼. 왜냐면 너무 중요하지. 그 타입을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B형이라고 해도 절대 믿지 않아 거기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A형이었는데 지금 AB형이라고. 그 스스로 병신이야. 그 피는 바뀌지 않아. 알았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아.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선생님 이상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O형은 알파하고 베타가 있잖아. 알파 베타를 주는 건 가능하대. 물론 소량 수혈이긴 하거든. 근데 얘는 A하고 B를 가지고 있는데 자 알파 베타가 가서 A, B를 만나는 것과 A하고 B가 알파 베타를 만나는 거 뭔 상관이 있어? 아니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가서 데이트하는 거하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가서 데이트하는 거 뭔 차이가 있길래 왜 안 되는데? 아 생각 안 해봤어? 아 왜 A, B는 알파 베타한테 가면 안 돼? 안 된대잖아. 택도 없대잖아. 아예 소량도 안 돼. 왜 안 될까? 이유가 뭐지? 왜 그렇지? 야 O형은 무슨 죄야? O형은 뭐 다 주잖아. 이씨 뭐 그치. 아낌없이 퍼주죠. 옛날 TV 보니까 응급실에 그 이국종 교수가 나와가지고 아주대 그 병원에 그 비어있는 그 수술방 아주대 학교 그 외상센터 있지 거기에 비어있는 그 수술방 같은데 그 거기 딱 걸어져 있는 피가 하나 걸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작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저 피가 O형 피라고. 준우 피야. 준우 너의 피가 걸어져 있고. 왜냐하면 응급 상황이 왔는데 이 사람은 혈액형 뭐죠? 혈액형 뭐죠?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 피 빼서 혈액형 그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피를 꽂아줘야 될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O형 피는 기본적으로 걸어져 있다 하더라고. 처음부터. 근데 왜 A형 피는 자 다시 A, B는 왜 주면 안 돼? 근데 왜 알파벳 어차피 만나는 거잖아. 그게 안 된대. 왜 안 되지? 안 돼. 자 이유인즉슨 뭐냐면 A하고 B는 뭘 주는 거야? 항원을 주는 거야. 병원체를 주는 거라고. 응집원을 주는 거야. 얘는 응집원을 주는 건데 얘는 뭘 주는 거야? 항체를 주는 거야. 영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혈장 주사도 있어. 항체 주사도 있단 말이야. 항원 주사 그딴 건 없어. 그거 만들 땐 되게 조심해. 왜냐하면 그래서 오랜 시간 그걸 걸쳐가지고 막 임상 실험도 하고 하는 거잖아. 그게 백신이야. 함부로 들어갔다면 골로 가거든. 그러니까 얘는 골로 가는 피야. 그러니까 A하고 B도 마찬가지.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해됐죠? 뭐 A하고 B는 왜 주죠라고 하면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 어쨌든 그렇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RH식 이거는 완전 별개. 완전 별개인데 자 별개인 건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RH식은 ABO식하고 완전 별개입니다. 여기 혹시 RH 혈액형 모르는 사람 있어? 나 RH 혈액형 모르는 사람. 혹시 마이너스형 있니? 여기 100% 다 플러스형이야. 그래서 AB형이 RH 마이너스형이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데 가지 마. 되게 위험해. 왜냐면 희귀한 거라. RH 마이너스 AB형이면 뭐 장기라든지 그런 거 조심해라. 중국 같은 데 가까이 가지 마. 그런데 장기 털릴 수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RH 마이너스형이 선생님 알기로 1%도 안 돼. 0. 몇 %밖에 안 돼. RH 마이너스 형만. 그 중에 또 10%가 AB형이니까 굉장히 피가 귀하지. 진짜 RH 마이너스 AB형은 굉장히 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1% 미만이 RH 마이너스형이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거의 10% 정도 되거든. 저기 백인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마이너스형. 그러니까 선생님 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플러스형. 플러스는 있다는 얘기니 없다는 얘기니? 포지티브? 있다는 얘기야. 뭐가 있어? 응집원이 있대요. 똑같아요. 얘도 적혈구 표면, 얘도 혈자. 근데 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자, 얘는 없어서 마이너스형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없어. 둘 다 없어. 그럼 뭐가 문제야, 베일? 얘 후천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RH 플러스가 들어가잖아. RH 마이너스. 그제서야 응집소가 생겨. 근데 한 번 생긴 응집소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RH-는 RH 플러스 P를 한 번은 받을 수 있어. 소량만. 근데 그거 받고 이제 끝난 거야. 왜? 이미 준비하고 있거든. 약간 어떤 느낌? 기억세포처럼. 딱 레디.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한 번 P 들어오지. 그냥 죽어. 얘는. RH. 이게 RH-형이야. 자, 너희들이 혈액형 검사 해본 적 있냐? 건강검진 할 때? 없어? 이런 플레이트가 있어요. 유리 플레이트 안에. 자, 액체가 3개가 있습니다. 무슨 액체인지 모르는데 거기다 피를 3방울 떨어뜨려. 자기 피를. 그럼 이건 3개는 뭘까?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고 하나가 뭐야? RH 응집소야. 자, 준범아. 네 피를 넣으면 어떻게 돼? 준범스 RH 플러스 A, B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O형이면 준에 어떻게 돼? 여기만 응집이 되고 여기는 깨끗하겠죠. 이렇게 해서 혈액형을 판별을 하는데,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RH 응집소를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길래 전 국민을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검사할 수 있지? 왜냐면 RH-형 자체도 부족하고 선생님 1% 미만이라고 했잖아. 심지어 그 사람도 현재는 없고 RH 플러스가 들어올 때 이미 그제서야 이제 RH 응집소를 맞는다고 했잖아. 근데 이 많은 RH 응집소가 병원마다 다 있어. 사실 이거는 인간 게 아니야. 누구 거냐고? 그 밑에 설명이 살짝 돼 있다. 자, 갑자기 뭐가 나오냐? 여기 보니까 원숭이 나오지. 그냥 원숭이 나오고 붉은, 얘가 우리 인간하고 RH형이 똑같아요. 무슨 형이야? RH 플러스 형이야. 쟤 RH 플러스 형이야. 붉은 털 원숭이가. 인간하고 똑같아요. 근데 쟤를 누구한테 넣어줘? 토끼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RH? 마이너스 형이야. 그러니까 토끼가 처음에는 없었어. 붉은 털 원숭이의 혈액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얘가 갑자기 만들어내. RH 응집소를.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이제? 토끼가 갑자기 응집소가 생기는데 그 토끼의 뭐를 빼? 토끼의, 아까 얘기했잖아. 혈청을 빼서 우리 인간, 그러니까 이건 다 토끼 거야. 토끼. 그러니까 우리 사람 걸 쓰는 게 아니라 토끼의 혈청에 사람 걸 넣어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응집되면 RH 플러스형이 되고, 응집되지 않으면 RH 마이너스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혈액형 판정이죠. 자, 우선 우리가 혈액형을, 자,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숙제 여기까지 풀어와라. 자, 7페이지부터.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아주 철저히 할 거야. 왜냐면 기말을 위해서 너희들 대신 내가 칼을 갈 거니까. 숙제 안 하면 때린다. 어딜 때리지? 생각해 볼게. 얼굴 뼈를 때릴 거야, 현석이. 야, 벌써 중간고사 책을 잊어먹으면 어떡해. 집에 찾아봐, 씨. 야, 중간고사 책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앞부분 아직 안 한 곳이 있어서. 버리지 마. 자, 13페이지까지 숙제고, 그 다음 어딜 보면 되냐면, 자, 여기 혈액형을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냐면, 자, 103페이지를 한번 가볼래? 자, 103페이지 1번, 2번, 3번, 4번을 한번 풀어봐. 1번, 2번, 3번, 4번. 혈액형. 바로 3번을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1번, 2번은 풀지 말고 시간상 3번하고 4번. 선생님이 몇 개만 한번 풀어줄게요. 한 3개 정도. 3번하고 4번만 한번 풀어봐. 당연히 앞에 내용 보면서 풀어도 돼. 지금은 보고 풀어도 돼요. 워밍업으로. 자, 여기 한번 봐볼래?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해보자. 같이. 왜냐면 옛날 이거 박용우 문제 풀듯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면 좋아. 물론 이제 고민하면 이제 풀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찰스가 있어요. 찰스.
이게 찰스의 P래요. 찰스는 무슨 얘기입니까? 찰스 A, B형이야. 준범이처럼. 왜냐하면 알파, 베타의 모두 응집이 됐으니까 찰스는 무슨 얘기냐면 A, B형이죠. 됐지? 자, 표는 2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자 ABOC 혈액형 자 응집원 기억과 응집선 이은의 유무를 조사한 것이다. 자 집단에는 철수가 포함되지 않으며 자 모두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네 가지 A형, B형, AB형, O형의 수가 몇 명이란 얘기야. 이게 식이 하나가 나왔죠. 그치? 맞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200명, 총 200명이 됐어요. 200명이. 자, 응집원 기억이 있는데, 여기 잘 봐봐. 응집원 기억, 원래 응집원의 종류는 몇 개야? 2개야. 그러면 이게 A형이야, B형이야? 모르지? 모르잖아.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너희들 풀면 돼. 이거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A라고 두든, B라고 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선생님 보통 어떻게 하냐면 A인지 B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A, or B라고 씁니다. 이건 선생님 방법이야. 근데 자 응집원 기억은 A, or B만 갖는 게 아니라 또 누가 가져? 준범이가 갖는다고. 준범아 네가 무슨 형인데 A, B형도 갖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식이 하나 나옵니다. 윤규야 맞죠? 자 식 하나, 식 둘 나왔습니다. 자, 응집소 니은이 있는 사람은 우선 쓰지 마세요.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 얘가 알파인지 베타인지 몰라서. 얘도 몰랐잖아요. 기다려. 왜? 세 번째 식을 보자. 자, 딱 봤더니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을 모든 가진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우리는 이미 처음에 이걸 무슨 형이라고 넣었어? A 또는 B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A 또는 B가 있으면 그 반대 혈액형은 뭐가 필요할까? B, or A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둔 거야. 근데 얘는 이미 A, or B가 된 거죠. 왜? 이거 두 개를 가진 사람이 존재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 두 개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가 라지 A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A면 얘가 알파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 다음 식을 먼저 확인한 거라고. 이 문제는 끝난 거 아님? 자, 플러스 뭐라고 쓰면 돼요? O형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왜 끝났다고 했냐면 얘가 57명이잖아. 자, 그럼 얘가 몇 명이야? 57명 아니야. 그럼 AB형은 몇 명이야? 22명이야. 근데 문제에서 철수와 같은 22명 끝.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별거 아니지? 여기 22명이니까. 그래야 79가 나오잖아. 선생님 표정이 떨떠름한데? 그럼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 풀어줄게. 4번 가봐. 자, 어떤 애들은 선생님한테 그러더라고. 도대체 A, or B를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자, 여기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자, 4번을 딱 봤더니 그림은 찰스의 혈액형과 혈액형이 A형인 영희. 자, 봐봐. 이 그림이 힌트야. 영희가 무슨 영이야? A형이야. 그러면 영희가 영희의 적혈과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는 뭐냐? 알파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영희가 A형이니까 영희는 A와 뭘 가져? 베타를 가질 거 아니야. 그거 지금 철수가. 그럼 철수는 무슨 형이냐면 B형이고 영희는 A형이라는 얘기지. 서로 다 결합을 하고 있으니. 자, 봐봐. 만약에 철수가 O형이면 철수의 적혈구에는 아무도 붙으면 안 돼. 이해되지? 자, 두 번째. 철수가 A, B형이잖아. 그러면 철수에는 니은만 붙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붙어야 돼? 기억도 붙어야 돼. 근데 아니잖아. 한 종류만 붙었잖아. 됐죠? 이제 문제 풉시다. 자, 기억이 뭐라고? 알파. 니은이? 베타. 자, 니은 알파와 결합할 수, 응집 반응을 할 수 있는 혈액형이 무슨 형이니? A형 더하기 AB형이죠. 맞죠? 알파와 결합할 수 있는 혈액형은 A형과 AB형. 이 사람이 몇 명이야? 17명이죠. 자, 베타와 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뭐야? B 플러스 A, B형이죠. 자, 둘 다 결합할 수 있는 사람을 무슨 형이라고? A, B형이라고 합니다. 문제 다 풀었네. 그러니까 A형이 10명이니까 얘가 7명. B형이 몇 명이야? 5명. 그럼 나머지 O형도 계산할 수 있겠다. 왜요? 전부 30명이라고 했거든.
쓸 필요 없었는데. 그러면 총 몇 명이냐? 22명이니까 O형은 8명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라니까. 별거 아니야. 근데 별거가 아닌 게 아니라, 자, 이제 조금 한 단계 올려볼게. 자, 여기 가보세요. 오늘 숙제는 16번까지 여기도 풀어야 됩니다. 혈액형도 다 풀어야 돼. 나 분명히 얘기했어. 자, 여기 보면 15번 있잖아. 어려워.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봐. 15번 말고. 자, 14번을 해보겠습니다. 14번 선생님이 3분을 줄게. 한번 해봐. 14번. 1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응집은 기억을 A 아니면 B라고 처음부터 두고 풀어도 됩니다. 응집은 기억을 A라고 하든 아니면 선생님처럼 A, OR, B라고 하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둡니다. 어떻게 해요? A, OR, B가 있으면 B, OR, A라고 두고 A,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 문제를 푼다고. 이해되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걸 A라고 두고 B라고 두고 나중에 답이 안 맞으면 바꾸면 돼. 어차피 두 종류라서. 근데 선생님이 이게 익숙해서 그냥 A, OR, B라고 두는 거야. A를. 뭐라고? 이게 A, OR, B라고 둡시다. 식이 하나 나왔죠? A, OR, B 더하기 AB. AB형은 당연히 응집원 기억을 갔으니까. 자, 두 번째 식은 패스하세요. 자,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을 모두 가진 학생을 우리는 이미 A, OR, B라고 했죠. 몇 명이야? 27명이지. 자, 그러면 얘는 A, OR, B 플러스 5형이라고 하면 되죠. 다 풀었네요. 근데 원래 식이 하나가 더 있지. 왜? 총 몇 명이라서? 100명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네 가지 혈액을 A 더하기 B 더하기 AB 더하기 5가 100명 하면 숫자가 다 나왔습니다. 얘가 27명. 27명. 그럼 O형이 몇 명이냐? 55에서 27 빼면 얼마야? 28명이죠. 그치? 28명. O형이 28명입니다. O형이 28명. 자, O형이 28명이요. 자, A병은 몇 명이야? A병은 11명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A, OR, B를 뭐라고 뒀냐면 27명이라고 뒀고, 그럼 B, OR, A가 몇 명이야? 마지막. B, OR, A가 100명에서 빼면 되죠. 자, 어떻게 빼줄까? 55에다가 66이니까 34 아님? 됐지? 됐잖아. 이제 해석만 하면 돼요. 자, O형의 학생이 가장 많습니까? 웃기시고 있죠? 왜냐면 뭔지 모르지만 얘가 더 많잖아. 34명이. 그 다음 두 번째. 알파하고 베타의 모두 응집하는 혈액은 A, B형이잖아. A형 몇 명이래? 11명이니까 맞죠? 어쭈 우리 지구네. 자, 마지막 디귿. 자, 베타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보다 응집되지 않은 학생이 많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물어볼까? 베타에 응집되는 사람은 무슨 형이라고 해? 얘들아, B형 더하기 A, B형이죠. 그 다음 응집되지 않은 사람이 뭐냐? A 더하기 O형이잖아. 근데 그럴 수 있잖아. A형인지 B형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않아? A형인지 B형인지 모르잖아. 그래도 문제가 풀려. 왜? 둘 다 해당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A병하고 O형 개수 때문에 이게 해석이 되면 되지. 이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O형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O형의 숫자가 28명이잖아. A병이 11명이고.
그러니까 얘를 A와 B를 넣든 B와 A를 넣든 어때? 누가 크면 돼요? 얘가 크면 맞는 거지. 이거 아마 맞았을걸?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두 값을 뒤집어서 넣어도 다 해당되니까 얘는 맞는 얘기라고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는 겁니다. 16번 마지막 봐봐. 이거 빨리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A형의 학생 수가 누구보다 많아요? O형의 학생 수가 무조건 많아야 돼. 그러니까 A5R B라고 만약에 두잖아. 이걸 A5R B라고 두잖아. 그럼 얘가 한 혈액형만 나와야 돼. 왜? O형의 개수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의 문제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숙제. 이건 숙제야. 자, 숙제. 자, 우리 기말 때 잘 봐야 돼. 1등급에 가까운 사람은 무조건 1등급에 들어가야 되고 1등급인 사람은 그걸 지켜내야 되고 그래서 기말 성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대부분 난이도가 애매해서 기말은 조금 더 어렵게 내지 않을까. 선생님 추측으로는 기말에 막 쉽게 내는 학교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숙제 오늘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숙제야. 16번까지 다 풀어와. 앞에 문제 말고 혈액형만 풀고 앞에 있는 단어 두 단어 기본 문제하고 심화 문제까지는 다 풀어서 채점까지 해오도록.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